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큐리언트, 종목번호 115180, 이 바이오 기업에 대해 좀 깊게 파볼까 합니다. 최근에 그 100% 완치, 임상 결과,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정말 얘기가 많았잖아요. 현재 주가가 2만 50원인데 이게 과연 적정한 건지, 앞으로 또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오늘 저희가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바로 시작하죠. 자, 우선 큐리언트, 여기가 어떤 회사인가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직접 신약을 처음부터 막 다 개발한다기보다는 좀 가능성 있는 후보 물질들을 외부에서 가져와서, 그러니까 라이센스 인해서 임상 개발에 집중하고 이걸 다시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하는 그 NRDO 모델이라고 하죠. 이걸 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초기 단계의 위험 부담은 좀 피하면서 임상 개발 성공 가능성에 더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죠. 특히 그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라던가 이런 세계적인 기관들하고 협력해온 경험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아, 그냥 아이디어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기반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일 화제가 됐던 파이프라인, Q203, 텔라스 100, 이게 그 100% 완치 얘기 나온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작년 10월이었죠. IDWeek 학회에서 발표된 건데 부를리 궤양 환자 대상 임상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40명 환자 대상으로 했는데 4주 만에 점원, 그러니까 100% 완치율을 보였다는 거예요. 100%요? 와. 네, 이게 그냥 임상 결과가 좋다, 이걸 넘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FDA의 우선심사권, PRV라고 하죠. 이걸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겁니다. 아, PRV. 그게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가격이 한 1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1,300억 원 정도죠. 1,300억이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 유상증자 같은 걸로 자금 조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지 않고 회사로서는 아주 큰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죠. 과거에 큐리언트가 자금 쪽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확보되면 다른 핵심 파이프라인 개발에 속도를 붙일 수 있는 뭐랄까 아주 중요한 연료가 되는 셈이죠. 와, 1,300억 대단하네요. 그럼 그 연료로 개발 속도를 낼 만한 다른 신약들, 항암제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주목할 게 항암제 Q901, 모카시클립입니다. 이게 CDK7이라는 단백질을 억제하는 기전인데요. 암세포 증식에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작년 7월에 글로벌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임상 1상 성공 소식이야 뭐 바이오 기업들에서 종종 들리는데 Q901만의 특별한 점이랄 게 있을까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최소 7대 이상의 안전성 창, 이걸 확보했다는 거예요. 안전성 창이 7배요? 그게 무슨 의미죠? 쉽게 말하면 약효가 나타나는 용량 있잖아요. 그것보다 7배나 더 높은 용량을 써도 심각한 독성 부작용이 거의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경쟁 약물하고 비교하면 월등히 좋은 결과예요. 7배? 그게 실제 항암 치료에서는 어떤 이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요즘 항암 치료는 한 가지 약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약을 같이 쓰는 병용요법이 대세거든요. 아, 병용투여. 네, 특히 ADC라고 들어보셨죠? 항체 약물 접합체. 이런 강력한 약들이랑 같이 쓸 때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데 문제는 ADC 같은 약들이 독성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효과만큼 독성도 문제죠. 그런데 Q901은 안전성 창이 이렇게 넓으니까 독성 부담은 줄이면서 치료 효과는 더 높일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이미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하고 ADC 병용연구 협약, 크라다라고 하죠, 이것도 체결했어요. 그만큼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야,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희귀질환 치료제에서 현금 확보 가능성을 높이고 또 항암제 쪽에서는 안전성을 무기로 병용투여 시장을 노린다. 또 다른 것도 있나요? 네, 마지막으로 볼 만한 게 Q701 아드릭세티닙입니다. 이건 면역 항암제인데요. 엑슬, CSF1R 이렇게 세 가지 표적을 동시에 건드리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전략이 아주 영리해요. 투트랙 전략을 씁니다. 투트랙이요? 어떤 거죠? 첫 번째는 면역 공격이 잘 안 먹는 암, 우리가 차가운 종양, 콘드튜어라고 부르죠. 이걸 면역 공격이 잘 통하는 뜨거운 종양, 핫튜머로 바꿔주는 역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면역항암제 글로벌 1위인 키트루다, MSD의 약이죠, 랑 같이 쓰는 병용요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동개발 계약도 맺었고요. 아, 키트로다랑요? 그럼 다른 하나는요?
두 번째 트랙은 좀 다른데요. 희귀 질환인 만성이식 편대 숙주 질환, CGVHD라고 부르는 병의 치료제로 개발하는 겁니다. 이걸로 좀 더 빠른 성업화를 노리는 거죠. 유럽 EMA에도 작년 7월에 임상 신청을 했고요. 이 CGVHD는 이미 다른 회사 약이 주사제 형태이긴 하지만 FDA 승인을 받아서 시장성은 어느 정도 증명이 됐어요. 아하, 이미 검증된 시장에? 네, 그런데 Q7022는 먹는 약, 경구용이라는 장점까지 있으니까요.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블록버스터 가능성하고 빠른 현금 흐름 확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노리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 파이프라인들이 다 각자 스토리가 확실하네요. 그런데 사실 예전에 큐리언트 하면 R&D 비용 부담 때문에 재무적으로 좀 불안하다 이런 시각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랬었죠. 유상증자도 몇 번 했었고 현금 흐름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큰 변화가 두 가지 있었어요. 첫째는 작년 5월에 동구바이오제약이 최대 주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재무 안정성을 확 끌어올렸죠. 단순히 돈만 들어온 게 아니라 같은 업계에서 이 파이프라인들의 가치를 인정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 그렇죠. 동종업계의 인정,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QE03의 PRB 확보 가능성. 이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죠. 1,300억 원이라는 현금, 이게 가시권에 들어온 거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재무 리스크는 상당히 낮아졌다고 봐도 괜찮겠네요. 그럼 앞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 상승 요인이랑 하락 요인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재무 리스크는 정말 많이 줄었죠. 상승 동력은 일단 명확합니다. 첫째, Q203 PRV가 실제로 확보되고 이게 매각되는 거, 이게 가장 크겠죠. 그리고 Q901이 ADC 병용 관련해서 좋은 파트너십을 맺거나 아니면 아예 큰 규모로 기술 이전, 애로가 터지는 경우, 이것도 크고요. 또 Q702, 그 CGVHD 임상에서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것도 당연히 호재겠죠. 반대로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물론 위험 요인도 생각해야죠. 기대했던 임상 결과가 좀 실망스럽게 나온다거나 혹은 경쟁 약물이 생각보다 더 빨리 치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바이오 섹터 전체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조달 관련 리스크는 이제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큐리언트는 Q203에 PRV라는 확실한 현금 창출원이 하나 있고 또 Q901은 안정성이 뛰어나서 ADC 병용 쪽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Q702는 면역항암제와 희귀질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을 쓴다. 여기에 동구바이오제약이라는 든든한 지원금까지 생겼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볼 질문, 생각해볼 점은 이거 같아요. 만약에 Q203 PRV 매각으로 정말 그 1,300억 원이라는 현금이 딱 들어왔을 때 이 돈이 그냥 회사 운영자금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Q901이나 Q702 같은 이런 블록버스터급 잠재력을 가진 신약들의 개발 속도를 얼마나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 나중에 기술 이전 협상을 할 때 얼마나 더 유리한 위치에서 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까? 바로 이 부분이 앞으로 큐리언트의 진짜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돈이 어떻게 쓰여서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정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네요.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 덕분에 큐리언트라는 기업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